우리 아내분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으시다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얘기하자면 길어요. 술 한잔 하자. 된 거야, 민식이 형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민식이 형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그 옆에 하정우, 김성균, 마동석 다 이렇게 쭉 이렇게 10몇 명이. 그래도 우리 작업이 죽어야 끝나는 작업이에요. 이게 사람을 연구하고 세상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일인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답이 있어요? 이 인생에 답이 있나요? 외부의 조건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시작해서 그에 부대끼고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민식은 최근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이라는 소식을 발표한 조세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아, 참 좋은 소식 이번에. 아유. 뭐라고 이런 말을. 겪어보세요. 우리 아내분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으시다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얘기하자면 길어요. 그리고 저기 우리 조세호 씨의 결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장난을 섞어 말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 말에는 분명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실 최민식은 지금까지 논란을 일으키거나 사생활 문제를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한 번의 이혼과 재혼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는 29살에 같은 배우로 활동 중이던 이화영을 만나 결혼했으나 6년 뒤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35살에 발레리나 출신의 김활란과 재혼했죠. 한 가지 특이사항은 그는 지금까지 2번 결혼했지만 단 한 명의 자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최민식은 자녀는커녕 결혼 생활에도 신경 쓰기 힘들 정도로 배우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성장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간을 쏟으며 살아왔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죠. 요즘엔 굳이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더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틀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각자의 성향과 취향에 그리고 각자 주어진 상황에 맞는 삶이 존재할 뿐인 것이죠. 최민식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대배우로 인정받는 지금도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고 더 배워야 한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도 우리 작업이 죽어야 끝나는 작업이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좌절감을 맛보는 계기가 됐었죠. 정말 많이 공부해야겠구나. 끝이 없구나. 이놈의 일은 정말 끝이 없구나라는 그런 엄청난 중압감에 다시 한번 또 시달리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런 그는 자신보다 한참 후배들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마인드를 지니고 있죠. 술 한잔 하자. 된 거야, 민식이 형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민식이 형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그 옆에 하정우, 김성균, 마동석 다 이렇게 쭉 이렇게 10몇 명이. 내가 술 취하기 전에 한마디 할게. 민식이 형님 딱 한마디 할게. 무릎을 이렇게 딱 꿇어. 딱 꿇었어 내가 딱 꿇으니까 성균이가 딱 꿇어. 딱 꿇으니까 동석이 형이 딱 꿇어. 동석이 형 딱 꿇으니까 싹.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야 편하게 앉아.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은 심리적으로 이게 참 편합니다. 형님 말씀하십시오. 준비한다고 했는데 속으로 많이 있어. 오늘 잘 봤다. 많이 배웠다. 후배들한테 아마 잘 그렇게 하기 싫거든. 싫기도 하고 쉽지도 않은 거예요. 좀 이렇게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무슨 대배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농담 아니고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배우일 뿐이에요. 그냥 한 사람의 배우일 뿐이고. 이렇게 그는 영화에서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꼰대와는 전혀 거리가 먼 배우이고 심지어 스케줄을 잡거나 운전하는 것도 다 스스로 해결할 정도라고 하죠. 때마다 좀 후배분들하고 좀 격이 없이 지내시기로 좀 이렇게 소문이 좀 많이 나 있어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 이렇게 좀 부드러워야 좀 유연해지고 좀 덜 긴장하고 가뜩이나도 인상 더럽다고 이게 소문이 났는데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기 힘드니까. 평소는 어떻게 돼요? 제가 그냥 촬영 현장도 그냥 본인이 그럼요. 운전. 예. 근데 촬영 현장이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 좀 오히려 좋아요. 저는. 아무튼 이렇게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최민식은 배우 활동을 해나가는 동기 그 자체를 절대 돈이 아니라 배움이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비자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여기 제목을 보면은 말이죠. 대한민국 배우들 돈 너무 밝혀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 보도를 접하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름대로 소박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작품 활동에 임했었습니다. 적어도 제작사 너는 망해도 우리의 배는 배불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몰지각하고 비상식적인 논리로 작품 활동에 임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돈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는 왜 이렇게 끊임없는 배움을 강조했을까요? 그건 바로 연기의 발전은 결국 사람과 삶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더 성장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 삶과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만 끝나는 공부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진정성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허구의 얘기를 우리는 표현하는 건데, 허구의 인물을. 근데 그게 사기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믿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안을 관통하는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되고, 카메라 앞에 딱 서서 레디 액션 했을 때 무조건 그 인물이 돼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프로 배우라. 그러니까 연기 생활을 하면서 얻는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가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또 삶에 대해서, 그래서 영화가 공부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어떤 작품이 흥행이 되고 뭐 안 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사람 얘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죽어야 끝이 나는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본 외울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외우세요? 이렇게 뭐 좀 근데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지 않아요. 무슨 국사책 외우듯이 외우는 게 절대 아니고. 안 해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이 사람 말투는 어떨까? 이게 혼자서 그림을 그려보잖아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 사람과 자꾸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저절로 그 사람 그 말들이 외워져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일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 그 외로움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주변에. 심지어 왕도 오히려 역적으로 모함해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분이 저런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과연 뭐였을까? 정말 충성 하나만으로 그렇게 버티셨을까? 그러니까 그런 남들이 평가해 놓은 거 말고, 내가 궁금한 충무공으로서의 우리가 영웅 이순신이 아닌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시면서 그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장군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 진짜 오죽하면 내가 꿈속에서라도 제발 나타나셔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셨어요? 다 버렸잖아요, 장군을. 그 느낌이라도 좀 보고 싶은 꿈?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그냥 신구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처럼, 남은희 선생님, 저는 그분들이 정말 큰 가르침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그 후배들한테는 얼마나 큰 자극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작업이 죽어야 끝나는 작업이에요. 이게 사람을 연구하고 세상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일인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답이 있어요? 이 인생에 답이 있나요? 그때 세상이 변하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이게 졸업이 어딨어요 지금. 이건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 그는 그래서 자신이 나이 드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배움을 통해 더 많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20년 전 인터뷰에서, 꽤 오래된 인터뷰입니다. 당신의 계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항상 여름이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루하루 일에 몰두할 때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럼 상당 시간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최민식 배우의 지금의 계절은 무엇입니까? 여름은 아닌 것 같고 가을. 예, 단풍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막 열매도 맺고, 그냥 먹을 것도 많고 여유 있고 뭔가 생각하고. 가을이 좋잖아요. 경험을 했다고 좀 이해의 폭도 넓어진 것 같고, 그 어떤 유형의 삶, 어떤 유형의 인간들이 저한테 와도 좀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들여다볼 것 같고. 물론 최민식은 이렇게 자신의 일인 연기를 자신의 삶 그 자체와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철학을 지니고 있다 보니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점이지 않으시죠? 악마를 보았다. 극장에서 보다가 사람들이 뛰쳐나갈 정도의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저 최민식 씨에게는 좀 후유증이 심했던 작품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피트니스 센터를 동네 다니는데 이제 맨날 보던 아저씨예요. 어디 최 씨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씨, 왜 반말이지? 왜 아무한테나 반말 찌꺼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엘리베이터 사고 났을 때 그 정지 버튼 있잖아요. 그걸 딱 누르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악마성, 폭력성 그냥 훅 들어가야 돼.
어떤 그 캐릭터를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작품은 확실히 힘들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것보다도 이 정신이 피폐해지는 건 이건 정말 이틀 동안 그 씬 찍고 5kg가 정확하게 5kg가 빠졌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 게 그 구덩이에 에. 속옷만 입고 떨어지신 상태에서 형도 고생 많이 했어. 형. 근데 그때 진짜 더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왜요? 빤스만 입고. 하지만 최민식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만의 극복법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외부의 영향보다 자신의 내면을 더 살피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죠. 모든 것이 진짜 그야말로 상황이 안 좋죠. 이럴 때일수록 다시 원점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외부의 조건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시작해서 그에 부대끼고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짚어보고 진단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자는 얘기죠. 근데 단 너무 그 주변에 그 쓸쓸한 그런 말들에 너무 우리가 귀를 열지 말고 오히려 내 안으로 더 들어가자 이거죠.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민식은 올해 63살이라는 나이에도 현역에서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이는 그의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으로 와닿으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